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어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충북도지사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용한 예비후보 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집중태세로 전환했는데요. 수성이냐 탈환이냐 두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초 김 지사가 계획했던 시점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것으로 녹록지 않은 선거 판세를 감안한 결정입니다. 당내 컷오프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등 험난한 과정을 뚫고 온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이번 선거가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대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선거 부정행위로까지 의심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논란 위에 충북 도정의 미래를 세운다는 것은 김 후보보다 20여일 앞서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민주당 신용한 후보는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는 물론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도 연대하며 선거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모두 하나의 광역연합 그리고 행정통합을 통해서 민주당 지방정부로 새롭게 구성하자라는 그런 기폭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 역시 상대 후보가 확정된 만큼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며 선거 집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국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북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실용적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 휘말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해서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고 제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을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배제하고 저는 미래로 승부를 하고자 합니다. 재선을 꿈꾸는 김영환 예비후보와 탈환을 노리는 신용한 예비후보. 그 뜨거운 선거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진보 성향의 김성근, 조동욱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예고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협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같은 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부가 제도를 손질해 이제 도내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빈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육거리 시장.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로 매출이 조금 급감한 팀으로 좀 느껴졌는데 지원금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죠. 저희 가게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주유소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 주유소는 이란 사태 이후 매출이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매출도 줄고 남는 것도 없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죽하면 저희 직원분이 10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일하고. 하지만 정작 어제까지도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주유소는 원유값 자체가 높은 탓에 매출 30억 원을 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주유소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유소, 전체 주유소들이 나름대로 매출과 이런 영향에 좀 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가득 채우면은 거의 한 달 타거든요.
가족 체험이라고 일요일날 쉬고 하면은 뭐 그래도 한 2달은 버티지 않을까? 다만 일부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농협주유소가 붙어 있는 경우처럼 주유소와 대형 매장이 같은 사업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시가 충청북도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청주시는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오송역을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이자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공모의 주요 내용은 복합환승센터 도입과 복합개발계획 수립, 주차 문제 해소, 교통체계 개선 등입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어제 청주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지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의 상생 장려금만을 지급했다며 여전히 하청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이동 노동자들의 야간 쉼터로 활용합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데요. 이환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이용자가 많은 스마트 버스 승강장. 에어컨과 온열 의자까지 갖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주시가 이곳을 포함한 승강장 4곳을 버스 운행이 끊기는 밤 시간대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로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나 배달 라이더 분들이 거점형도 좋지만 간이용 쉼터를 좀 많은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지난해 6월 청주 복대동의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5개월 만에 이용자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흥덕구 한 곳에만 있어 청주 전역을 오가는 대리기사와 배달 라이더들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주요 거점 승강장을 활용해 간이 쉼터를 마련한 것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 4개는 89만 시민들을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이동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라던가 비용적인 부분들이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률과 관리 비용 등을 분석해 버스 승강장 야간 쉼터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제 2026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열고 충북 100호 아너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선토건 황원선 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신규 가입해 충북 100호이자 전국 3,918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충북에서는 지난 2010년 1호 회원 가입 이후 17년 만에 100호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옛 자치연수원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복합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10개 출품작 가운데 최종 당선작은 주식회사 핸드플러스 건축사 사무소와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유니트 UA의 공동 설계안으로 기존 개별 건물들을 정원 중심으로 통합 확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7년까지 275억 원을 들여 청주시 가덕면 소재 옛 자치연수원을 문화예술 복합시설로 업사이클링할 계획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부지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 상가 부지로 1제곱미터당 1,024만 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현리 임야로 1제곱미터당 19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청주시 청원구가 2.57%로 가장 높았고 흥덕구 2.37%, 서원구 2.06% 순이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68%와 교직원의 66%가 실용적인 생활형 교복을 선호하며 교복 가격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교복 품질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교복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전화로 요청을 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진천군은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고 미신청자 대상 문자 메시지 안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은 오는 9월까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증평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경작과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부터는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까지 확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은 불법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은군이 귀농, 귀촌 스마트 경영 실습 농장에 입주할 농업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6명으로 39세 이하 청년과 귀농, 귀촌인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경영 실습 농장은 보은군 탐부면 2만리에 소재한 스마트팜으로 연간 최대 47만 원의 임차료로 최장 4년간 임대 가능합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